연애는 급하면 지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급한 사람은 항상 얻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이죠. 줄 게 넘치는 사람은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되려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1등부터 100등까지의 남자가 있다 쳐봅시다. 만약 100등짜리 남자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서운해지지도 조급해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 내가 그 100등보단 괜찮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또 그 자원을 분배해줄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이런 나를 안 가지면 네가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동등하거나 자신보다 가치 높은 사람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끌리고 감정 통제가 되지 않는 대상, 내 마음속 1등에서 10등까지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대상에겐 눈치 보기, 서운해하기, 자의식 과잉 등등 이러한 행동 패턴을 띠게 되죠. 왜 그럴까요? 상대가 가진 자원을 내가 못 가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연애에서 여유가 없다면 자신이 줄 수 있는 게 없어서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처럼 초조해지지도 급해지지도 않아요. 그 대신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의 관계 원리를 모르는 분들께선 상대방에게 의무감을 줍니다. 넌 내가 사랑받는다 확신시켜줘야 돼. 남자는 초반에 확신받으려 들다 여자에게 의무감을 줘버리고 여자는 후반에 확신받으려 들다 남자에게 의무감을 줘버립니다. 초반에 내가 그렇게 고심해서 고르고 골랐는데 나에게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 자존심에 금이 가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듯 그 사람에게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선택했으니 너도 나를 선택해줘야 돼. 이러한 사고는 떼쟁이 어린아이 같은 사고 패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의무감이 아닌 명분을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명분을 줘야 될까요? 바로 매력이란 명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매력을 느낄까요? 바로 내게 도움될 것 같은 사람, 내게 필요할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매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 증거는 매력하면 외모, 키, 재력, 능력, 학력 같은 외적인 것만을 쉽게 떠올리기 때문이에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매력이지만 외적인 것만을 매력이라고 하기엔 이 연애시장, 결혼시장에는 모순이 가득합니다. 유명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등등은 외적으론 하나도 모자랄 것이 없는데 결혼이란 백년가에게 파경을 맺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반대로 외적인 매력이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가치 높은 사람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애놓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외적인 것만이 관계 유지에 충분한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걸 채우면 이 매력이라는 것이 완성될까요? 그건 바로 내적 매력을 채워야 됩니다. 내적 매력은 말 그대로 마음에서 나오며 그 사람의 정신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내적 매력을 뿜어내기 위한 제1원칙은 바로 내 안의 욕망과 접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생존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셨나요? 그렇다면 자신 안에 해야 될 것이 아닌 하고 싶은 것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즉, 내 안을 욕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꿈, 목표, 인생의 사명, 내가 인간 세상에 도움 주고 갈 것.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게 뭐지? 그런 거 찾는 것도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뜨거움이란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제대로 그것을 접촉하지 않았을 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요? 누가 돈 안 줘도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누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누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영화나 유튜브를 병적으로 찾아봅니다. 어떤 누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집을 꾸미거나 식물을 닦고 손질합니다. 이렇듯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어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반복적으로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들을 제대로 접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보상과 연결 지으세요. 보상과 연결 짓는 제일 쉬운 방법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돈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더더욱 더 내 욕망과 접촉할 명분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남자와 여자 만나는데 관련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관계를 잘하려면, 관계에서 여유롭고 매력적이려면 관계에 대한 기대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 먼 발치에 떨어져 관계를 관망할 수 있고 그때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사람들이 관계에서 기대하고 그토록 얻으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내 안에 제대로 접촉하지 못한 욕구는 그것이 미해결 욕구로 되어 나에게 결핍을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바깥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니 관계에서 자기가 얻을 것에 눈멀어 관계에 떼쟁이 어린아이같이 굴며 눈치 보고 서운해하며 사람에게 명분이 아닌 의무감 따위나 지우는 것이에요.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예시를 들어봅시다.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은 TV 속 유명인을 보며 자신을 대입하며 자신이 그 인물이 된 마냥 대리감정을 느끼며 설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키워갔죠. 하지만 그 욕망을 지키고 키우려고 하니 주변에선 나를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대부분은 그 주변의 혐오가 두려워 반쪽의 욕망은 내 마음 한켠에 억압하고 반쪽짜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어쩌면 반쪽보다 더 작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유는 성장 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 실현을 포기해야 가정과 사회에 소속되어 안정감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는 이때 자기 소외가 발생하게 되는데 처음엔 욕구 억압으로 시작해 나중엔 그 욕구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습관화되며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애초에 없던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자기 상실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매우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겉핥기식의 지엽적인 방법에 치우쳐진 사람이 아닌 핵심 뿌리와 원리, 세상에 대한 내적 역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사람은 반쪽짜리 욕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에 떠밀려 삶은 지루하며 인내로 가득하죠.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 타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자신에게 도움될 만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억압된 욕망을 필히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힘으로 들춰내기 어려우니 사람들은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일깨워주고 비춰주는 사람을 애타게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내 욕망, 꿈, 사명, 목표를 가져본 적이 있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야 상대방에게 그것을 일깨워줄 수도 있으며 상대에게 환상과 한심을 심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내 욕망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은 눈빛, 말투, 제스처들이 명확해지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그런 내 분위기는 상대에게 네 옆에 나를 두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암시를 줍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자신의 욕망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내 욕망을 이끌어내주길 기다리며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세요. 이상입니다.